이걸 하면요 100% 여러분 합격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발 형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과 병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면접도 많이 보시고 또 임원 면접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의 채용에 대한 제도 설계, 뭐 교육 시스템 이런 거를 하다가 어떤 기업의 임원 면접관으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리펜 분들이 면접에 참석하셨는데 아,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영상은 그분들의 실수와 성공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 면접에서 이것만은 꼭 좀 피해라,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면접에서 꼭 피해야 될 3가지 표현이에요. 사실 되게 간단한 표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표현이 누적될 때 면접관 입장에서 신뢰도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이걸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수동태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수동태보다 능동태가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수동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 이게 뭐냐면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각이 근거처럼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의사소통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표현을 써요. 생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도 이 위에서 표현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이 정말 맞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바로 멘붕이 와버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순간 면접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뭐 알고서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개념을 제대로 잡고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건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굳이 이런 표현 몇 가지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잘 답변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라고 내 경험으로 바운더리를 좁히고 그 안에서 성공 경험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나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지만 나의 경험과 조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죠. 조사나 경험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경험 다 해봤는데 내가 조사 다 해봤다고, 이런 식의 뉘앙스는요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어투를 쓰는 이유는 겸손해 보이기 위함일 거예요. 근데 괜히 이거를 극복해보겠다고 이거 말 잘못했다가 더 큰 실수를 얻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팸님, 리더형인가요? 팔로형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팔로워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팀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됐죠. 물론 두 가지 자체는 잘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 뒤에 경험이 붙었다면 더 이상 질문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팔로워 유형입니다. 대학생 때 상품 MD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분석과 보고서 기획이라는 저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저희 팀이 1위 수상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많은 경험들에서 서포트할 때 항상 저희 팀이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팔로워 유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험만 가미했을 뿐인데 어떻죠? 굉장히 실제적이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답변이 되어버렸죠.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동적인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추상적인 건 말 그대로 뭔가 말은 하는데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와 가치, 그리고 꿈, 획을 긋는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세요, 찾으세요, 도전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가치에 몰입된 사람이 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면접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구체성이 떨어지면 추상적인 답변으로 아무 생각 없는 답변과 거의 동급의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분 자기소개할 때 역량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딱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추상적인 단어를 드릴다운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를 정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야. 동글 지원자님 자기소개하실 때 의사소통 역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사소통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본질이 아닌 질문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면접이 산으로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들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짧은데 말이죠. 자, 그럼 좀 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팸님의 직무 비전은 뭔가요? 네, 저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면 일단 저는 면접관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뭘까? 가치에 기반이 되는 고객이 어떤 유형인지는 알까? 그 사람들의 니즈와 우리 회사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고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뭔가요?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답변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는 새하얘지죠? 가치가 뭐지? 가치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뭐 거의 이런 느낌이야, 그죠? 여러분이 이 상황을 초래한 거야. 내가 추상적인 답변하니까 질문이 추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짧은 면접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서도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이게 누적되면 여러분은 구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MD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상품 MD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100여 명의 고객을 집역에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낸 상품이 완판되고 고객으로서 구매했던 학우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업무에 대한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MD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봐봐, 내 경험을 살짝 붙였는데 어때요? 면접관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뿅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누가 안 뽑겠어? 이거 뽑을 수밖에 없다고. 자, 가치라는 추상적인 단어, 어떤 비전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도 내 경험으로 설명하는 순간 구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유사 경험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답변했을 때 면접관이 질문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증명하는 질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경험이니까 우리 필사하게 준비했던 3C포피가 있으니까 답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세 번째 실수는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요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면접을 보다 보면 가끔씩 밑도 끝도 없이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대, 무조건 된대, 막 근거도 없어.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보통 어떤 질문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냐면요, 지방근무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이 많은데. 야근 버틸 수 있어요? 지방에서 근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사할 수 있어요? 우리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질문들 자체가 뭐냐면 뭔가 미심쩍어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대, 해본 적도 없어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해본 적이 있는데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우겨버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물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입이기 때문에 그런 패기와 열정을 기업이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경험만 탁 가미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이라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표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에도 여러분의 경험을 붙여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리팸님, 집이랑 회사 거리가 좀 있는데 출퇴근 괜찮으시겠어요? 네, 거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할 수 있다면 이사하는 것까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요, 답변 자체는 씩씩하고 좋아.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사실 이것보다는 이 리팸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저는 대학 시절 이미 등하교 길이 5시간 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지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 자체가 이미 근거가 돼버렸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무슨 화장품 사고 싶은데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화장품이고 이런 거 쓰면은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는 성분이 있으니까 꼭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친구 갑자기 내가 이거 써봤는데 야, 이거 쓰는 순간 너 얼굴에 뾰루지 많잖아. 그거 바로 5초 만에 바로 사그라든다? 야, 이거 진짜 괜찮아. 이런 성분이 있다는데 이거 뻥 아닌 것 같아. 한번 써볼래? 그래서 발라줘. 그럼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고 싶어지죠? 자, 이런 물론 구전성 효과도 있지만 그 사람이 했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품 후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렵고 기업이 뭔가 미심쩍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 이미 그걸 극복해본 경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떡해요? 나는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본질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집 멀리 이사 가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극복했던 경험을 그래도 찾아내서 그걸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답변의 스킬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이렇다면 이렇다고 믿어줘야지 면접관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면접관 진짜 세상 뭐 같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면접관들은 그 욕을 듣지를 못해요.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면 돼. 우리가 말투를 조금만 바꾸고 우리가 조금만 다른 언어로
면접관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은 너무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 꼭 뽑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면접관을 계속 욕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조금이라도 면접관이 평가하기 쉽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언어로 바꾸겠어요? 자, 우리 리팸은요 반드시 후자를 선택합시다. 이걸 하면요 100% 여러분 합격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발 형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런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면접에서 여러분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으셨던 포인트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내용들을 더 모아서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다뤄주세요 하는 내용들도 댓글로 다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